이번 임원 승진에서도 떨어지고 사내 정치를 했어야 했나? 난 여기까지인가? 후배의 임원 승진 축하를 뒤로하고 그는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30년을 회사에 바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승진을 위해 줄을 서본 적 없던 사람, 사내 정치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매번 임원 승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사에서 조용히 밀려나듯 나가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태식 부장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며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그 공간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임원 승진 명단이었고 그 자리에는 3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닌 윤태식의 이름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같았습니다. 윤태식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바로 아래에서 일하던 박성준이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나이로는 15살이나 어린 후배였습니다. 입사 연차로 따져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성준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윤태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부장님,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같은 팀 과장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말에 윤태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는 너무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업무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보고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금 전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윤 부장은 능력은 좋은데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직이 안 맞아. 그는 그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근이 필요하면 언제든 남았고 일이 몰리면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후배들이 실수하면 대신 책임졌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3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그 30년은 오늘 또 한 번 부정당했습니다. 잠시 사무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성준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준아, 축하한다. 와, 진짜 대단하다. 역시 될 줄 알았다. 박성준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윤태식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성준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윤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윤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준 씨.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윤태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였지만 어딘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성준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도 요즘은 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말은 짧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를 막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준은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윤태식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축하 자리를 위해 따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윤태식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 가는 것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이 꺼진 공간에서 윤태식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이정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발표 있었지요. 윤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컵을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버텨온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날 밤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태식 부장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여전히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사무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스위치를 켜는 사람도 여전히 그였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전날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업무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매번 인사 시즌이 다가오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기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임원이 된 이후 조직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회의 방식이 바뀌었고 보고 체계가 바뀌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윤태식에게 먼저 의견을 묻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박성준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윤태식이 말을 꺼내면 듣기는 했지만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졌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부장님 방식이 좀 올드한 것 같습니다. 회의 중 박성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효율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검증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박성준의 말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태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회의에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자신의 생각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던 핵심 프로젝트가 하나둘 줄어들었고 대신 비교적 단순한 업무가 배정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업무 분배처럼 보였지만 그 안의 의미를 모를 만큼 윤태식은 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조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의미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인사팀장과 박성준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합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회사 상황이 많이 어려운 건 아시지요?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을 좀 더 슬림하게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아주 부드럽게 들렸지만 내용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고민하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은 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윤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박성준은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윤태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윤태식은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내 정숙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에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한참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윤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사를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틀린 거 아닙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좀 바뀐 것뿐이지 당신이 잘못 살아온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동안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입사하던 날 밤새워 일하던 시간들, 후배들과 웃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의 회의실까지 그 모든 시간이 한 줄로 이어지며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잘못 살아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윤태식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잠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날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바뀐 것도 아닌데 윤태식 부장에게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걷던 길이었고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길을 걸어온 시간이 문득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입사하던 날의 긴장감, 첫 월급을 받았던 날의 기쁨, 밤새워 일하던 수많은 날들, 가리고 수없이 오르내렸던 계단과 엘리베이터, 그 모든 시간이 이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불을 켜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책상, 익숙한 의자, 그리고 익숙한 풍경. 그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를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서류를 버리고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고 서랍 속에 있던 개인 물품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예전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고 그 안에는 지금은 떠난 사람들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다시 소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소와 같은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윤태식은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늘 하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더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인사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한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인사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인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장님 앉으시지요. 윤태식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인사팀장은 그 서류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한마디는 아주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더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형식적인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윤태식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성준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부장님 오셨습니까? 그는 평소와 같은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태식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왔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박성준은 테이블 위의 사직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표정을 정리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결정하셨군요. 그 말은 아쉬움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성준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은 사실 요즘 회사에서는 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윤태식은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성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태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도 서로에게 좋지 않겠지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준 역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인사는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고 이 공간을 향한 마지막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너무 적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장님 어디 가십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동안의 시간이 함께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년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를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태식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깨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꺼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장을 닫았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아내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서두르지 않았고 조용히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윤태식은 밥을 먹으려 했지만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디 나가보실 거예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식은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몇 걸음을 걷다가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때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통화를 하며 뛰어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는 혼자 멈춰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취업 사이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열었습니다. 30년 경력, 수많은 프로젝트 경험, 팀 운영, 실적 관리, 기술 역량.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이력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세 개. 가능한 곳마다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검토 결과 귀하의 경력은 당사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중한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단순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다른 회사, 다른 직무, 다른 조건.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연락조차 오지 않았고 어떤 곳에서는 면접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면접관은 정중했습니다. 경력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말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조직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말로 항상 끝났습니다. 윤태식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시간들이 이곳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면접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윤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쉬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가 느끼는 두려움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갔습니다. 지원서를 보내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윤태식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이전보다 늦어졌고 밖으로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너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윤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 하나가 당신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분명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곧바로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저는 계속 안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정숙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지금은 아무 데서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자존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겁니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질문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진 건물들, 움직이는 사람들, 계속해서 돌아가는 세상. 그 속에서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날 밤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퇴사한 지 어느덧 넉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의 하루는 점점 단순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집안을 정리하다가 가끔 밖에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일상. 그 안에는 더 이상 긴장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직 사이트를 열어보곤 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쌓이자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점점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원서를 쓰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장님, 저 민수입니다. 윤태식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수? 그 이름은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과거 그의 팀에서 일하던 후배, 몇 년 전 회사를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부장님. 그 목소리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딘가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나?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수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그 말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그럼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약속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윤태식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표정도 걸음도 이전보다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부장님, 민수는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윤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짧은 악수가 오갔습니다.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윤태식은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그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표정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나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말에 윤태식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인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민수는 시선을 잠시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때 같이 더 버텨드리지 못해서요. 그 말은 과거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였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한 거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르듯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사실 오늘 뵙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했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회사 대표님께서 부장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윤태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예전에 같이 했던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윤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공장 자동화 프로젝트 말인가? 예, 맞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윤태식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사실상 부장님 혼자 다 하신 거라고요.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오랜만에 듣는 평가였습니다. 민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그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왜 놓쳤는지 모르겠다고요.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태식은 그 자리에 앉아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부장님, 한 번만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제안은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거절당해왔습니다. 기대를 했다가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쉽게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했던 무언가였습니다. 윤태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보는 건 할 수 있겠지.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같은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오랜만에 내일을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은 생각보다 빠르게 잡혔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부장님, 대표님께서 시간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윤태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약속 장소는 회사가 아니라 외부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격식보다는 대화를 위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 당일 윤태식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퇴사 이후 몇 번 면접을 위해 입었던 적은 있었지만 그날은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어딘가 조금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부장님 오셨습니까? 윤태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네. 잠시 후 한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그 한마디로 상대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윤태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은 차림이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태식 부장님. 윤태식은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예. 짧은 악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잠시 간단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형식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본론으로 가기 전의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대표가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예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공장 자동화 프로젝트 때였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밤새 작업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동시에 터졌던 날, 모두가 손을 놓고 있을 때 끝까지 남아있던 그 시간, 대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윤태식을 향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왜 그 회사를 떠나셨는지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는 짧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 말에 민수가 조용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일을 맡길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 말고 결과를 만드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윤태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대표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그가 다시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표는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때입니다. 그 말은 단정적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서 윤태식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저희 회사 운영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강하게 울렸습니다. 윤태식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면접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질문도 검증도 조건도 없이 바로 책임을 맡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솔직했습니다. 대표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는 다시 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부장님은 사람을 남기는 분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윤태식의 시간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을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평가가 끝난 자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답은 알고 계실 겁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당을 나오는 길 윤태식의 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식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계속 떠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동안 낮에 있었던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여러 번 되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늦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야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 조금은 고집스럽고 느린 사람. 그런데 그 모든 평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혹시 또 실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한번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십니까? 윤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정숙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정적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지요? 윤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일을 맡아보지 않겠냐고 합니다. 정숙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어디서요? 다른 회사입니다. 그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대표를 만났고 운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정숙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우신 거지요? 그 말에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인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요. 윤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건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윤태식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숙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시작해 본 사람입니다. 그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태식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방향을 바꾸는 말이었습니다. 윤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던 날들, 도망치지 않고 책임졌던 순간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시작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태식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잠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윤태식은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윤태식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짧은 응답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윤태식이 새로운 회사에 출근한 첫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크게 환영하는 자리도 없었고 요란한 소개나 형식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대표는 그를 간단히 임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실 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직책에 대한 긴 설명도 없었고 권한에 대한 강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일할 사람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윤태식은 그 자리에 서서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준비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구보다 먼저 회사에 도착했고 가장 먼저 불을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시스템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흐름, 생산 과정, 보고, 체계, 인력 구조.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몇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조직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불필요한 낭비와 반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분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짧은 제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었고 아직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작았습니다. 불필요하게 반복되던 보고 절차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낭비되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조금 더 컸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던 작은 오류를 개선했습니다. 그로 인해 불량률이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팀 간의 업무 연결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그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아니 실장님. 아직 호칭이 익숙하지 않은 듯 잠시 멈췄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이 편해지면 사람이 남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직원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온 관리자였지만 점점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빠르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대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거의 남지 않은 시간, 대표가 조용히 그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윤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대표는 그의 옆에 서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십니다. 그 말은 평가였습니다. 윤태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생각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고는 간결해졌고 회의는 짧아졌으며 결정은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들고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윤태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강조하지 않았고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어느 날 회의 자리였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태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윤태식이 회사를 맡아 정리하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도 분명했습니다. 매출은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비용은 줄어들었으며 조직 내부의 흐름도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눈치를 보던 분위기가 사라졌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던 모습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윤태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았고 말을 아끼며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들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윤태식은 그 모든 질문에 짧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대부분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아니 실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윤태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대표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대표는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셨습니까? 윤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표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잠시 생각하듯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의미를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대표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 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윤태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대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대표이사, 그 자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그는 아무 곳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회사의 대표 자리를 제안받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제가 괜찮겠습니까?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고 계십니다.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자리만 바뀌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이미 조직을 이끌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미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권한이 아닌 인정이었습니다. 윤태식은 더 이상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대표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 승인, 내부 공지, 대회 발표 준비. 조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윤태식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다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곧 대표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업계 행사 초청장이었습니다. 여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윤태식의 이름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초청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이 떠나온 회사 사람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와 다시 마주하는 자리. 그는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자리에서 그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윤태식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불안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정리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행사장은 도심의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각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태식입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대표님. 그 호칭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안내를 따라 걸었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전 회사 사람들, 그들과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성준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 말을 잃은 표정으로 윤태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차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누군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윤 부장 아니야? 그 말이 퍼지듯 이어졌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다음 말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윤태식이 서 있는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표석으로 안내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박성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인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인사를 받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개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리고 각 기업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기업 윤태식 대표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를 한때 부하 직원으로 혹은 그저 만년부장으로만 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행사장 안에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끝에 박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행동은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의 위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태식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호기심이기도 했고 놀람이기도 했으며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보며 행사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중간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다시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준이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윤태식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박성준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아니 부장님. 호칭이 섞였습니다. 그는 어떤 말을 써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그 말은 짧았지만 상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은 형식적인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성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윤태식은 그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 말은 비난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박성준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김동규 회장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과거에는 위와 아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경계가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김동규는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인사는 과거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김동규는 그 인사를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 짧은 말이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 말은 예의였지만 동시에 거리를 유지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김동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윤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김동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조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그 말은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이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습니다. 비난도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김동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바꾸면 보입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김동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식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 자리에서 보였고 회장님도 회장님 자리에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김동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 그 한마디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관계가 그 순간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설명할 필요도, 감정을 더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지나갔고 지금의 위치가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동규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윤태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윤태식은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설명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답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윤태식은 서둘러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나누며 떠나는 동안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그날의 풍경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믿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더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행사장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과정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윤태식은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땠어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은 편안했습니다. 잠시 후 윤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동안 그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틀린 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은 아주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태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국은 내가 틀린 건가 싶었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요? 윤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윤태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늦은 줄 알았는데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냥 제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태식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장을 열고 정장을 꺼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잠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정숙이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일찍 가시네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윤태식은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